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새벽 강릉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길이 7, 8m, 폭 3m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변 차량 등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장, 지난해 말에도 인근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주변 상가 건물이 기울어졌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2대가 주저앉은 도로에 아슬아슬 걸쳐 있습니다. 긴급 구조를 알리는 차량이 잇따라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서남동 공사장 옆에 도로에 싱크홀로 된 차 2대 바퀴가 빠져서 구조대랑 옥전 구급이랑 펌프랑 5대. 오늘 새벽 4시쯤부터 대형 주상복합 공사 현장 바로 앞 도로가 무너지기 시작해 길이 7, 8m, 폭 3m가량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빠지며 일부 파손됐고 일대 수십 가구는 아침 한때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가 이제 2대가 이제 우리 차하고 승용차 한 대하고 뒤가 이제 내려져 꺼져 있더라고. 불안한 거에 말도 할 수 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장사도 못 하고. 그나마 땅 꺼짐 현상이 새벽 시간에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땅 꺼짐 발생 현장에서는 종일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하에 있는 그 수도가 훼손된 상태에서 그 물이 현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지질 자체가 꺼지면서 외부 처짐이 발생됐고요. 하수관로를 통해 장비를 투입해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물과 흙이 가득 차 있어 실패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꽉 차 있어서. 이곳은 2달 전에도 도로가 기울고 바로 옆 주택과 상가 하부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차량들이 기우뚱거리며 지나갑니다. 꺼진 도로 위를 지나는 겁니다. 이 공사 현장에 인접해 있는 상가의 아래쪽을 보강하는 공사는 이미 2차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틈이 벌어지면서 이번에 3번째 임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땜질 처방이 반복되면서 아슬아슬한 공사가 계속 이어졌던 건데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차량이 한 대가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우직우직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릉시는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고 공사 중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우려에도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며 결국 도로까지 무너진 상황. 예견된 사고에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말 태백시가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실증 연구하는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MBC 강원영동은 태백에 어떤 연구 시설이 들어서고 지역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될지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대전에 있는 소규모 지하 연구 시설을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5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원자력 연구 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건물을 둘러싼 야산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큰 입구가 보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개발하는 지하 처분 연구 시설입니다. 폭 6m, 높이 6m의 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 보면 좌우로 실험 장비들이 보입니다. 이른바 모듈이라고 불리는 실험 장소인데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지를 순수 실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방사성 물질은 쓰지 않고 안전한 원자핵의 종류를 쓰거나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하 연구시설을 최초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법적 제도상으로 명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하 처분 연구 시설은 2006년 원자력 중장기 연구 개발 계획에 따라 지하 120m에 지어져 한 차례 확장했습니다. 지질과 지하수 흐름, 온도, 압력 등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보관 상태를 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장비는 땅속이나 벽에 묻혀 있습니다. 실제 방사성 폐기물은 지하 500m에 처분할 계획인데 아직 이런 연구시설이 국내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곳에선 땅속 500m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 용기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시추공을 뚫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하 연구시설은 지상실험실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 용기와 완충제 등의 안전성을 우선 검증한 뒤 시제품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기술과 연구 결과가 태백에 들어서게 될 지하 연구시설에 접목될 예정입니다. KURT, 조그만 지하연구시설에서 실증 실험을 거쳐서 향후에 태백에 우리가 500m 심도의 지하연구시설에서 설계, 검증, 실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덴마크, 일본, 중국 등 세계 원자력 이용 국가에서 지하 350에서 450m 깊이의 지하 처분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도시 지도가 바뀌며 신축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과 건축비 상승이 발목을 잡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속초중학교 남북권 이전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인구가 밀집한 남북권에 중학교가 없어 북부권인 교동의 속초중을 조양동 일대 2만 6천여 제곱미터에 신축해 이전하는 겁니다. 처음 이전 계획은 2027년 3월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1년가량 늦어지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는 한 차례 변경돼 현재 위치로 정해졌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부지는 전체 26필지로 그 가운데 19필지가 사유지입니다. 최근 강원도와 교육청, 토지주들이 각각 추천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로 보상액이 산정됐는데 2022년 사업 계획 당시 예상액 72억 원을 훌쩍 넘은 114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교육당국은 6월까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되면 그만큼 사업이 더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강제 수용하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6개월 걸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또 감정평가를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기간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올림픽 특구 개발 사업에 부지가 포함된 강릉 경포대 초등학교 신축 이전 사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올해 9월까지 인근의 학교 건물을 신축하면 토지를 교환하고 옮겨간다는 계획이었는데 사유지 매입 등이 지지부진해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원이 될 것 같다고 업체 측에서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공문을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지금 드려놓은 상태거든요. 예정일입니다만 2027년 3월 일단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학생 수 감소로 남중과 여중을 통폐합하고 낡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삼척 도계중은 당초 올해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건축비가 확 올라 우선 기존 건물 철거까지만 진행됐습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학교 신축 이전이 추진되는 만큼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에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초등학교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인솔했던 담임 교사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교원단체들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 춘천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온 당시 13살 초등학생이 학생들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솔교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년 3개월 만에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솔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인솔교사가 학생들이 대여를 이탈하는지 자주 뒤돌아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사가 모든 과실을 버스기사에게 떠넘겨 결과적으로 학생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사는 당연퇴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보조교사에 대해선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해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아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학생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 학생의 유족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솔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했던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은 어렵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 없는 현장 체험 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최근 속초와 양양 등 설악권에서 발행한 한시 번역서를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문학 박사가 5개 판본을 번역했는데 이 판본들이 20%에서 많게는 70%까지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 권당 번역료로 보조금이 많게는 4천만 원 넘게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문학 박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발췌하고 번역한 5종류의 한시 시문집입니다. 조선시대 유림들이 설악산과 주변의 풍경을 읊은 한시를 번역본으로 펴낸 겁니다. 지난 2018년 속초문화원이 발간한 신흥사 시문에 실린 한시, 개조함에 올라서입니다. 구레다 운사께서 작은 남자 지었으니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해 한문으로 끝납니다. 이 시는 해당 문학 박사가 8년 전 번역한 양양의 한시에도 실려 있는데 당시 판본과 비교해봤습니다. 신흥사 시문과 양양의 시문, 두 번역본에 담긴 글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다른 시문은 어떨까? 문장 2개를 합치거나 하나를 둘로 나누는 방식으로 변형했지만 내용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보충 설명으로 각주에 달았던 것을 본문에 고스란히 배치한 것도 발견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신흥사 시문에 담긴 한시 185편 중 절반 가까이가 8년 전 출간된 양양의 시문과 같습니다. 나머지 시문 가운데 20% 정도는 같은 역자가 한 해 전에 발간한 낙산사 시문에서 확인됩니다. 발췌하고 번역한 작품만 같은 게 아닙니다. 울산바위 뜬 소문, 의상의 기적, 의상대사의 황홀한 일, 관음보살의 신상 등 순서까지 동일하게 같은 한시가 배치돼 있습니다. 새롭게 번역된 건 전체 185편 중 30% 정도인 56편인데 이 번역 작업에 속초시 보조금으로 3,2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신흥사 시문책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7년 아니면 2018년 초기에 예산을 갖다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민선 6기 시장이었습니다. 같은 역자의 5건의 판본은 서로 적게는 20%, 많게는 70% 정도까지 번역이 겹칩니다. 번역을 맡은 책임연구원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책임연구원은 지자체에서 이전에 번역된 작품을 중복해서 번역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 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고 지자체에서 부탁해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역자가 번역해 지난 2023년 속초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한 속초의 시문도 번역료로 4,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점차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동해안 6개 시군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내일부터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강원 내륙과 산지에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기온에 따라 내륙과 산지에 5에서 10mm,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대기 건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언제든 산불 발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며 물 공급 비상을 겪었던 강릉시가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우선 용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연곡권 내 지하 저류댐 설치, 연곡 정수장 재건설 등으로 대체 수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누수로 낭비되는 수돗물이 없도록 주문진읍과 성덕동 청량교차로 일대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나서고 상수관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유량을 점검하는 블록 시스템도 구축해 유수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홍제정 수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왕산과 연곡, 옥계 일대의 소규모 수소시설 관로 보수와 교체, 59개 항목에 걸친 수질검사 관리도 벌입니다. 속초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본청 상황실에서 2025년 현안사업 점검회의를 엽니다. 속초시는 3대 현안 사업인 콤팩트시티와 접경지역, 문화도시의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다 완성도 있게 조성해 이달 말 시의회에 업무 보고할 계획입니다. 세부 안건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장애인 종합복지타운과 공공산후조리원, 영어도서관 건립 등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2월의 지질 생태 명소로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가곡 유황온천 마을은 2005년 지정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고려 엉겅퀴나 사창 분취 등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자생지가 분포해 자연 생태적 우수성으로 유명합니다. 또 청정 수질을 유지하는 가곡 천변의 유황온천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고 지하수의 흐름과 온천의 형성 과정까지 체험할 수 있어 지구과학적 교육 가치도 높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시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모두 667억 원을 투입합니다. 동해시는 지역 화폐로 지역 상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의 10%가량을 캐시백으로 적립해주는 동해페이를 6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관광지 입장료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 물류 운송비 보조에 23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동쪽 바다 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농한기를 맞아 지역 20개 경로당에서 치매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경로당 치매 예방교실은 이달 말까지 마을별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어르신 1,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교실은 두뇌 훈련과 기억력 향상 게임, 신체 활동과 연계한 인지 훈련 등으로 구성되며 치매 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원과 전문 외부 강사들이 직접 방문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